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자취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 집은 꽤 부유했어요. 아버지의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저도 나이가 어리고 생각도 어렸지만 그 시절에는 그저 돈이 많다는 게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돈을 티내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학 입학 선물로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새로 신축한 아파트에서 자취를 했어요. 학교에서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았죠. 신입생인데도 이미 같은 학년은 물론이고 졸업을 앞둔 선배들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까지 제 소문은 다 퍼졌어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저는 별로 할 일 없이 그런 소문만 타고 다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씀씀이도 꽤나 화려했던 터라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주변은 항상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학생들이 많았죠. 솔직히 남학생들과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땐 제 목적이 확실했으니까요. 여자들은 마치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손님들처럼 줄을 서고 있으면 저는 그냥 그들 중에서 고르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났죠. 집에 양주 몇 병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분위기만 조금 띄우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학업보다는 여자들만 생각했죠.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의 재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군대에서 아버지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집을 이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휴가 나와서 집에 처음 갔을 때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자취하던 아파트보다 크기가 작은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간 거였죠. 처음 그 집을 보고 든 생각은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 였어요. 당시 군대 막사에서 생활하던 저도 군대가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자랑스럽게 갖고 있던 원룸도 그때의 보물 같은 자동차도 모두 처분된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정말 힘들었죠. 첫 휴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 전역하고 나서 계속 여기서 지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군인 월급을 모으고 복학은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죠. 그리고 마침내 옥탑방을 하나 구했어요. 제 예전의 호화로운 원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곳이었지만 그나마 가족들이 살고 있는 반지하방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겨울이면 찬바람이 불고 철제 문도 제대로 열기 싫었지만 그곳을 떠나 반지하방에서 벗어난 사실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지낼 수 있는 적당한 월세 덕분에 복학도 바로 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는 그저 그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 처음에 저를 보고 줄을 서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가 개털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자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더군요. 군대에서 면회도 오고 편지도 몇 통 받았던 여자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옥탑방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만 떠나버렸어요. 덕분에 그때 정신 차리고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던 옥탑방은 구조가 좀 특이했어요. 집주인이 방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옥상을 반으로 나누고 복도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방이 하나 더 생겼죠. 덕분에 앞집 사람과 옥상도 같이 쓰게 되고 좁은 계단도 같이 올라가야 했어요. 그 집에서 살던 여자는 항상 졸린 눈을 하고 있었고 마른 체형에 조금 매서운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올 때 그 여자를 거의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밤에는 피곤해서 바로 잠에 들었고 얇은 벽 하나 사이로 생활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옥탑방에 이사 온 지 2달이 지난 뒤였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쳤을 때 그 여자가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아니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여자는 한 줌도 안 되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저는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니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죠. 그 여자가 입고 있던 트렁크와 민소매 나시는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솔직히 처음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녀는 그런 제 시선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좁은 복도에서 저를 그냥 지나쳐서 지나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부침성이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남자가 도망가겠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런데 사실 집주인이 미리 그녀가 돌싱녀라는 걸 알려줬어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아침 드라마 같은 전개를 원했는지 제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며 둘이 잘 지내라고 농담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여자의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집주인 아주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외모가 제 또래의 여자들만큼 앳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복장도 복장이지만 그 특별한 외모에 게다가 제가 군 입대 이후 여자와 전혀 접점을 가지지 못했던 상황이라 슬쩍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그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던 날 이후로 얇은 벽 너머로 그녀가 통화하는 소리나 혼자서 노래하는 소리, 그 외에도 다양한 생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올 때 가끔 마주치게 되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그녀는 대충 인사받는 둥 마는 둥 하곤 했어요. 그 덕분에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접히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는 제 상황이 많이 변하면서 자격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가난해지고 나니까 여자들이 저를 피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업도 많고 아르바이트 일도 꽤 많아서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몸을 이끌고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입구에서 그녀가 저를 반기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밤바람이 쌀쌀해졌는데 그날도 여전히 그 복장 그대로 있었어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를 반기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나왔다가 문이 저절로 잠겨버린 거였죠.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민소매 나시 하나만 입고 버틴 걸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왜 집주인 아줌마한테 안 갔었냐고 물어보니 집주인 아주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내일이나 돼야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대요. 딱한 모습에 저희 집 문을 열어줬죠. 그녀가 들어오는데 여전히 그녀 주변에 냉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이 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옷장 구석에 처박아둔 전기장판을 꺼내서 틀어주고 보일러도 켜놨으니 따뜻한 물로 몸 좀 녹이라고 했죠. 전기장판이 적당히 데워지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좀 아팠죠. 전화를 꺼내서 열쇠공을 부를까 하며 물어봤는데 그녀는 열쇠공 부르면 돈도 들고 그냥 하루만 신세를 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늦은 시간에 그녀의 복장으로 열쇠공을 부르는 것도 좀 무리일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녀에게 언제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잠을 내 방에서 자겠다고 하는 거냐, 나를 믿는 거냐며 농담을 했죠. 그때 그녀는 한쪽 뺨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책임은 내가 져야 할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며 여자친구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녀의 말투에서 마치 해볼 테면 해봐라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본 돌싱녀라 그런지 조금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솔직히 이렇게 굴러들어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아르바이트에서 체력을 모두 써버린 탓에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 준다고 말하며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죠. 평소 같았으면 2다리로 이 방을 못 나갔을 거라고 살짝 선을 넘는 농담을 섞어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녀는 또다시 한쪽 뺨으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왕년엔 남자들 좀 만나봤으니까 아는데 너 같은 관상은 말만 번지르르 하고 결국 본게임에 들어가면 힘없이 쓰러진다며 제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화가 나면서도 그녀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으면서도 저희 선을 넘는 농담을 받아치는 모습을 보니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제 마음을 느꼈어요. 차가운 공기와 그녀의 농담 속에서 뭔가 달아났던 체력이 돌아오는 느낌도 들었고 방 안에 켜둔 보일러와 전기 장판 덕분에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런지 그 순간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땀을 많이 흘렸던 터라 오랜만에 뜨거운 물로 씻고 나니 몸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가스비를 아끼느라 항상 냉수로 씻었었는데 뜨거운 물로 몸을 푹 담그니까 하루의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런 기분을 만끽하면서도 문득 저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마음먹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까 그 모습을 떠올리며 긴장하고 있었던 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천사처럼 잠든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고단했는지
작은 소리로 코를 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무방비한 상태였고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그런 모습을 보니 제게는 마치 천상 여인처럼 보였어요. 그동안의 차가운 모습에서 벗어난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점점 더 끌리게 되었죠. 제가 쓰는 샴푸와 비누 향기마저도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자고 있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며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녀에게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어요. 그녀가 이불을 덮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이불 속에서 포근하게 감싸져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모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대로 가다간 실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살짝 몸을 틀어서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를 두려 했어요. 그래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자는 척을 하며 멀어지는 저를 그대로 끌어당겨 다시 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입술에 진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조용했던 방 안에는 서로의 숨소리가 뒤엉켰고 그녀의 목선을 따라 천천히 가슴까지 내려왔죠. 한참 달아오른 그녀의 위에 올라탄 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만족시켜주고 있었는데 그녀에게서 외마디 탄성이 흘러나오면서 부르르 떨더라고요. 저는 아직 체력도 많이 남는 데다가 마지막까지 도달하려면 부족한 상황이라 자세를 바꿔 뒤에서 뜨겁게 사랑을 해줬죠. 그녀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은 듯 저를 밤새도록 끊임없이 원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열정에 푹 빠져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갔죠. 그렇게 그녀에게서 두 번째 외마디 탄성이 흘러나오고 나서야 저도 마지막에 느끼는 기쁨을 느꼈죠. 모든 걸 쏟아부은 후 그대로 누워있는데 그녀가 아래로 내려가더니 마지막 여운을 길게 느끼게 해주겠다며 입으로 마무리를 해주더라고요. 짜릿한 게 얼마나 움찔거리게 되던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후 잠에서 깼고 눈을 뜨니 제 팔을 베고 잠든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고 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 옷을 입고 있는 그녀를 보니 마치 애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히 비상용 열쇠를 받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주머니는 비상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사실 그녀는 웃으며 그저 저에게 비상 열쇠 이야기를 던지며 집주인 아주머니 눈치 주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한마디 덧붙였죠. 사실 그녀의 집과 제 집의 현관문이 같은 열쇠로 열린다며. 그 말을 듣자마자 옥상으로 올라가 봤는데 정말 집주인 아주머니 말대로 문이 열리더군요. 옥탑방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두 집의 현관문을 같은 열쇠로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그녀의 잠긴 문이 열렸고 그 사건은 그렇게 해결되었어요. 사실 제 방에 그녀가 하루를 지내고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전날 밤 벽 너머로 그녀의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벽 너머에서 집주인 아주머니와 그녀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 얇은 벽 덕분에 대화 내용이 다 들리더군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같은 열쇠를 쓰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가 불안할까봐 현관문 열쇠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옆집 남자가 같은 열쇠를 쥐고 있으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예상 외였어요. 열쇠를 바꿀 필요 없다고 했죠. 처음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날 저녁에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자고 있었는데 야시시한 꿈을 꿔서 그런 건지 소중이가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입으로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몽사몽인 채로 이불 아래를 봤는데 그녀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놀라기도 놀랐지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받고 있었죠. 한참을 해주던 그녀가 입에다가 해도 된다며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한껏 머금은 그녀는 입안에 가득 담긴 그걸 꿀꺽 삼켜버리더라고요. 묘하게 짜릿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로도 그녀와 저는 매일같이 집을 오가며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집주인 아주머니가 원하던 대로 저희 둘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자신 없던 자격지심이 있었지만 그녀 덕분에 그것이 씻겨 나간 것 같았죠. 그녀에게 붙어있는 돌싱녀라는 꼬리표도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재기를 해서 해외로 나가야 했거든요. 그녀는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며
기회가 찾아오면 잡아야 한다고 제 등을 떠밀어줬어요. 해외에서 2년 정도 지내면서 자꾸 그녀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바쁜 일정을 쪼개어 한국으로 돌아와 옥탑방을 다시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로 그녀와는 영영 헤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고 제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 그녀가 떠오르곤 합니다. 늦은 여름이 되면 그녀가 떠오르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네요. 그녀가 잘 지내고 있기를, 그리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